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승진 후보가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안부 관련 자료를 연구 전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됩니다.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학에 맞춰 뉴욕시 스쿨존에 과속 감시 카메라 120대가 추가 설치됩니다. 홈디포에 해커가 공격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정승진 후보가 있어 한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 후보가 한인뿐만 아니라 타민족 표심 잡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정 후보가 퀸즈 포레스트힐 시니어 센터를 방문해 예비선거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위에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주 2에서 낭비되고 있는 혈세를 막아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노인 복지 문제를 우리 정부가 책임 맡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확충하는 것이 제가 뉴욕주 상원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가 본선거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지만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후원금 모금이 예상 밖으로 부진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후원금 부족으로 인해 선거운동에 필요한 인력은 자원봉사자들로 대체하고 선거 홍보물 배포는 상대 후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모금이 조금 모자라서 모금이 이제 저희가 예산한 거에 도달을 하질 못해서 저희가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가 맞붙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현 상원의원은 8선에 성공한 관록 있는 의원이지만 예비선거에서 한인들의 결집된 표심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는 다음 주 화요일인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치러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위안부 관련 자료가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홀로코스트 센터에 영구히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위안부 관련 연구 전시를 추진하기로 하고 민승기 회장을 위원장에, 부위원장에는 최영배 회관 위원장, 최홍경 법률 부회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장준영 정책부회장, 이옥자 종교부회장이 선출됐고 감사에는 유창원 이사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민 회장은 전시될 자료는 홀로코스트 센터 측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사진과 영상 자료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진위는 센터 측에 기금을 모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회장에 따르면 이번 위안부 관련 자료 연구 전시 프로젝트는 총 $8만 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중 $3만 는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측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중 $10,000는 센터 측에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인 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모금 캠페인을 벌여 나머지 $4만 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진 입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10배나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군 내 폭행과 가혹행위 등이 잇따라 공개돼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병무청이 최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자원 입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8명이었던 영주권자 입영 신청자는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354명이 신청해 10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27명이 자원 입대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입영 현황을 보면 선천적 이중국적 등 국적법으로 한국 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미국 영주권자가 전체 입영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202명, 뉴질랜드 131명, 일본 101명, 영국 4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자원 입대 포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라는 2세들의 정체성을 위해 한국군에 입대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상당수 한인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의 자원 입대를 극구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오는 9월 13일에 열립니다. 서울시향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주연경 씨가 참여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뉴욕주 뉴버그시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는 최우명 씨가 지휘를 맡는 이번 연주회는 서울시향의 주연경 씨가 바이올리니스트로 참여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합니다. 버겐 심포니 지휘자로서 이번에 4년째, 4주째 연주 첫 연주를 하게 됩니다. 마침 이번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주연경 씨를 모셔가지고 좋은 음악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주연경 씨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등 일반인들의 귀에 익숙한 곡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번에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콘체르토 연주하는데요. 이 곡이 이제 핀란드 작곡가의 19세기 작곡가의 곡인데요. 이거는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는데 그 19세기의 그런 낭만적인 요소를 모두 다 갖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요.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회는 오는 9월 13일 오후 7시 30분에 뉴저지 잉그루드 제일장로 교회에서 열리며 티켓은 사전 예매가 가능한 동시에 당일 입장 시 연주회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시 스쿨존에 과속 감시 카메라 120대가 추가 설치됩니다. 우선 사고 다발 지역 위주로 설치할 예정인데요. 개학을 맞아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가 본격적으로 학교 주변 과속 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브롱스 PS 95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공립학교 인근 도로에 과속 감시 카메라 120대 추가 설치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로써 총 143대의 과속 감시 카메라가 학교 주변 지역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설치 작업은 수주 내로 완료될 전망입니다. 과속 감시 카메라는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티켓을 발급하는 기능이 있으며 적발 시 범칙금은 $50입니다. 다만 운전자에 대한 확인은 쉽지 않아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교통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23대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시정부가 거둬들인 범칙금 수입이 $900만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 감시 카메라가 대거 확대되면 시정부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도 지난 7월 시행했다가 중단했던 학교 주변 과속 감시 카메라를 어제부터 다시 가동시켰습니다. 카메라는 등교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동되며 제한 속도를 넘길 경우 $80의 범칙금 티켓이 자동 발부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다음 달까지 모든 카메라 설치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은 학교를 관리하고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퀸즈 25, 26학군 초중고교 27곳이 올해 뉴욕주 리워즈 스쿨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2014에서 2015학년도 리워즈 스쿨에 뉴욕주 전역에서 350여 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학교에는 15만에서 30만 달러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주 교육국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25학군에서는 타운샌드 해리스 고교와 퀸즈 칼리지 부설 수학, 과학, 기술 전문 초중학교 PS24, PS32, PS120곳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또 26학군에서는 MS172, JHS 67, PS162, PS173과 PS31 등 총 22곳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밖에 스타이브센트 브롱스 과학고, 브루클린텍 요크 칼리지 부설, 퀸즈 과학고, 스테튼 아일랜드 텍 등 특수 목적고들은 대부분 리워즈 스쿨로 지정됐습니다. 뉴욕시 리워즈 스쿨은 총 103개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그레인렉 사우스 중고교, 메나셋 중학교 등 99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교육국은 이와 함께 성적이 부진한 프라이오리티 스쿨 리스트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플러싱 고교 등 91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라이오리티 스쿨에 선정된 학교들은 수업 시간을 늘리는 등 성적 향상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타깃보다 더 광범위한 신용카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가정용 하드웨어 제품 체인인 홈디포에 해커가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약 2,200여 개의 홈디포 매장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방송은 어제 홈디포가 도난당한 고객들의 데뷔 크레딧 카드 정보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 당국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라 드레이크 홈디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해킹 공격을 받았거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해커의 피해를 입은 매장과 고객의 숫자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국 2,200개 홈디포 매장 전체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을 주도한 해커들은 유럽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 해커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은 정부의 보호하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안 전문가들은 지금의 추정대로 모든 홈디포 매장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면 지난해 타깃에서 발생한 약 7천만 건보다 더 광범위한 신용카드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응급처치만 잘해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11 응급 출동이 더 이상 응급이 아니어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15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관저인 그레이스 맨션 맞은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89세 노인 샌드라 바우처가 우편물을 수거하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이웃이 911을 불렀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무려 50분이나 걸린 것으로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처음 911에 신고한 68세 리처드 프랜세스는 처음 911에 신고할 때부터 응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재앙과도 같았다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사하라 사막에 있는 것과도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911 측은 처음 신고가 오후 3시쯤에 접수됐지만 응급차가 없었다며 4시쯤에야 응급차가 준비돼 신속히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스트에 따르면 911은 신고를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생명 위협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높였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8월에도 생후 5개월 영아가 911 늑장 출동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